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37년 프리스틸리의 시간과 코네의 일가입니다. 1937년 일본 난징 대학살이 벌어지죠. 일본이 난징 대학살을 벌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 사이에 무역협정이 체결되고요. 마르틴 부버의 저술 나너가 영어로 번역돼서요. 영어권에 소개됩니다. 나 그것에 관계없이 인간은 생존할 수 없다. 그러나 나 너에 관계없이는 인간이라 불릴 수 없다. 부버의 말이죠. 그러니까 나 그것의 관계로 세상은 단순한 수단과 도구로서 대상화되어 버리고요. 나 너의 관계에 의해 세상은 존재의 만남을 회복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개별적 자아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일 때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건데 부버는 이렇게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언어인 만남이라는 표현에 자신의 철학에서 신과의 만남이라는 신학적 의미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핵심적 역할을 부여합니다. 부버는 1933년 나치의 박해를 피해 독일을 떠나 여러 나라에서 망명 생활을 합니다. 한편 이탈리아의 좌익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파시스트 정권에 의해 1926년에 투옥돼서요. 1937년에 감옥에서 사망합니다. 그람시가 감옥에서 공책에 쓴 글이 책으로 엮어져서 1947년 옥중수고란 제목으로 출간되죠. 그람시는 사회의 상부 구조로서 정신문화가 하부 구조인 물질적 토대에 종속되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대적 자율성이 문화에서도 확보될 수 있다는 루카치의 입장과 뜻을 같이 합니다. 현실 인식에서 경제 구조나 계급 관계의 구조적 모순을 느슨하게 보자는 것이 아니라 관건은 그람시가 옥중수고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헤게모니란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헤게모니라 하면 한마디로 주도권인데요. 그러니까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느냐가 헤게모니의 핵심이죠. 조선시대 곡간 열쇠를 안방마님이 쥐고 있었더라도 칼자루는 대감마님이 쥐고 있었던 것이죠. 공적인 통합국가든 사적인 시민사회든 내줄 것은 내주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경계만큼은 확실하게 뒷단속해야 할 것이라는 것. 이를 위해 비슷한 방향으로 지향점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위 진지전이든 기동전이든 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포진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람시는 이런 이념적 단결체를 역사적 블록이라 불렀는데 1960년 미국의 사회학자 다니엘 벨이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선언했지만 사회의 상부 구조로서 이데올로기는 예술과 종교를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람시와 더불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37년 미넨에서 태페미술 전시회가 열립니다. 32개의 독일 미술관에서 압수한 650여 점의 미술 작품이 전시되는데요. 2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방문한 이 전시회는 동시에 독일 미술회관에서 개최된 위대한 독일 미술 전시회를 관객 수로 볼 때 훨씬 능가했습니다. 일단 5천 점이 넘는 작품들이 퇴폐적으로 분류되었는데 퇴폐미술 캠페인에 의해 총 16,000여 점의 작품들이 외국으로 팔려나갔거나 파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의 작곡가 카르 오르프가 1935년에서 36년에 걸쳐 작곡한 칸타타 카르미나 브라나가 37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초연됩니다. 카르미나 브라나는 1803년 바이에른의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발견된 주로 중세 라틴어나 고지대 독일어 등으로 쓰인 대체로 교회를 풍자하는 외설적이고 불경스러운 254편의 시와 극본 또는 노래들의 필사본 모음집을 말합니다. 유랑 학생이나 학자 아니면 세속화된 성직자들이 라틴어와 종교음악의 형식을 빌려
저작거리의 세속적인 욕망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작품들을 남기죠. 카를 오르프는 이 중 24편의 시들을 골라 곡을 붙이는데요. 칸타타는 바로크 시대에 뿌리를 둔 성악곡으로 합창뿐만 아니라 중심 성악가들이 연기도 하고 노래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세속적 장르를 말합니다. 특히 카르미나 브라나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악장 오 운명이여는 아마도 20세기 클래식 음악 중에 저작거리에서 가장 사랑받는 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시작 부분의 라틴어 가사를 영어에서 중역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오 운명이여, 달처럼 그대는 참으로 변덕스럽구나. 차오르다가 다시 기운하니. 지긋지긋한 삶은 제 마음대로 목을 옥죄다가도 달래주기도 하나니. 가난이든 권세든 얼음 녹듯 녹여버리느나. 운명, 야만적이면서 공허한 그대는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려니. 그저 심술궂기만 하느나. 건강한 것처럼 보여도 언제 쇠약해질 줄 모르나니.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그림자처럼 집요하게 나에게 고통을 주네. 장난처럼 내 헐벗은 등줄기를 그대의 악의에 가득 찬 처분에 맡기나니. 건강이든 미덕이든 운명이여 나에게 왜 이리 적대적인가. 애정이든 패배든 언제나 운명은 나를 노예로 만드느나.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지체하지 말고 심장에 고동치는 현을 잡아뜯어라. 운명이 용감한 자를 거꾸러뜨릴 때 모두 나와 함께 슬퍼하리라. 네, 강렬한 타악기들의 박력과 라틴어로 부르는 웅장한 합창곡의 위세로 말미암아 권력과 맞짱 뜨는 삐딱한 가사들이 관객의 귀에는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나치에 의한 퇴폐예술 정화시대 한복판에서 이 작품은 퇴폐 음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별 문제 없이 변덕스러운 명의 바람을 잘 타고 넘죠. 1937년 영국에서 유스턴 로드파라고 칭해진 일군의 화가들이 30년대 미술계의 지배적인 경향들이었던 극단적인 추상성과 초현실주의적 모호함에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감성에 편안하게 와닿는 풍경이나 정물 또는 인물 등을 소재로 내 생각에 상당 부분 의도적으로 비엘리트주의적 미술관이 느껴지는 방식으로 작업하죠. 그러다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활동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일원이었던 빅터 파스모어는 전후 40년대 말엽부터 서서히 비구상적 경향의 작품들로 방향을 전환하는데요. 1949년에 이르면 거의 반쯤 추상에 가까운 풍경까지는 저작거리 보통 사람으로서 나에게 그래도 호소력이 있지만 50년대 들어 그의 급진적인 추상회로의 과격한 전환에 작용했을 법한 사정들이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파스모어는 50년대 이후 영국 추상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되죠. 1937년 영국의 작가 제이비 프리스틀리가 희곡 시간과 코네의 일가를 씁니다. 같은 해 런던에서 초연되고요. 산막으로 된 이 희곡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 새로운 희망이 움솟는 1919년이 시대적 배경인 1막에서 시작해서 2막은 시대가 모든 것이 절망적인 1937년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3막에서 다시 1919년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관객은 1919년에 뿌려진 시가 1937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눈앞에서 직접 보게 됩니다. 내 생각에 이것은 미리 앞선 미래를 통해 주어진 어떤 순간의 문제점을 볼 수 있는 효과적인 극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스틀리의 의도는 이보다 좀 더 초월적인 것 같습니다. 그의 의도는 이막에서 한 캐릭터의 입을 통해 분명하게 표면되죠. 삶에 감춰진 비밀은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사실이 그런된 것이라는 진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취할 수 있는 것에 가능한 한 취해야 한다는 강박은 착각이라는 것.
시간은 흐르지 않고 항상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가 지금 이곳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은 단지 무한히 우리 곁에 있는 시간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진실. 네, 우리가 이 진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스스로 자신에게 주는 고통이나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갈등의 굴레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프리스틀리의 신념입니다. 1932년 위험한 코너나 1937년 전에 여기 온 적이 있었다와 같이 이러한 신념의 의거에 쓰인 프리스틀리의 희곡들은 시간의 3부작이라 불립니다. 1945년 희곡 수사관의 방문도 이와 비슷한 의미에서 시간을 다루는 작품이죠. 프리스틀리는 그의 진보적인 좌익 사상과는 별개로 항공기술자이자 철학자였던 존 던의 시간에 대한 초월적 사유에 커다란 영향을 받습니다. 던이 1927년에 펴낸 시간 실험은 앞으로 던이 순혈 시간이라 부르게 될 시간관의 초석이 될 저술입니다. 던은 1934년 순혈 우주, 1938년 새로운 영생, 1940년 불멸, 그리고 그의 사후인 1955년 침입 등의 저술들을 차례로 발표합니다. 그의 시간관은 한마디로 모든 시간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인데,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이며 매 순간의 선택에 따라 무한한 선형의 시간들이 순혈에 따라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의 실상을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식적인 관념의 벽이겠고요. 현대과학이 4차원으로 설명하려 애쓰는 물리적 시간은 하나 이상의 시간 차원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증명하려는 시도인데, 이러한 차원 이동에는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이 요구되겠죠. 그리고 그 끝에는 궁극적 관찰자, 즉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시간을 초월해 있는 정신적 차원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스틀리의 작품들에는 서양의 과학소설적 배경에서는 요즘 세간의 스토리텔링에도 즐겨 등장하는 평행 우주 개념과도 비슷한 평행 시간 차원에서 우주와 삼라만상의 실상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명상소설적 배경에서는 모든 것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초월적 자아에 대한 믿음이 있겠고요. 그러면 뉴스턴 로드파의 그림들을 몇 점 잠깐 볼까요? 이 그림이 1959년에 클로드 로저스가 그린 옥수수 밭의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1938년 그레엄 벨이 그린 카페의 풍경이고요. 편안한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윌리엄 콜드스트림의 이탈리아의 풍경입니다. 다리 풍경입니다. 편안하고요. 그리고 고즈넉한 테임스강의 풍경, 파스모의 1943년 그림이에요. 고즈넉한 편안한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1949년 파스모의 반추상적 풍경화인데요. 가든의 풍경화입니다. 나로서는 꽤 매력적인 풍경화예요. 그런데 이제 60년대에 이르게 되면 이런 추상화로 전개되죠. 나로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추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스모는 이제 영국 추상화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자리매김돼서요. 본격적으로 후배들을 키우면서 영국 추상화의 전통을 확립해 가게 되지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